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65세 영철 씨의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철 씨는 작년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35년간 다닌 회사였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하던 그 루틴이 사라지니까 뭔가 허전했어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평일 낮에 영화관도 가고요.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다르더라고요.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아내는 3년 전에 먼저 가셨고 아이들은 다들 바빠요. 당연한 일이죠. 그들도 각자 살아갈 일이 있으니까요. 어느 날 영철 씨가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20년 전 회사 동기들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5명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 그때는 정말 자주 만났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모였죠. 민수, 정호, 승욱, 그리고 유일한 여자 동기였던 미영이까지. 다들 신입사원 때부터 함께했던 사이였어요. 점심시간마다 같이 식당 가고 야근할 때도 함께 치킨 시켜 먹고. 그런 시간들이 참 소중했는데 그때는 몰랐죠. 민수는 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건강하던 친구였는데 정말 갑작스러웠죠. 장례식에서 다들 모였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정호는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자녀들 교육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뜸해지더라고요. 시차도 있고 각자 바쁜 일상에 치여서요. 지금은 1년에 한 번 안부 문자 정도만 주고받아요. 승욱이는 좀 다른 경우예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거든요. 성공하고 나서는 아예 연락이 끊어졌어요. 같이 어려웠던 시절을 함께 했는데 그런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사람은 변하나 봅니다. 미영이만 가끔 안부를 물어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하죠. 영철 오빠 잘 지내세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지만 미영이도 손자 돌보느라 바쁘대요. 영철 씨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친구들과 멀어지기 시작했더라고요. 40대 후반쯤부터였을 거예요. 아이들 대학 등록금 마련하느라 승진하려고 야근하느라 다들 바빠졌죠.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만나자. 그 나중이 이렇게 오지 않을 줄이야. 솔직히 말하면 영철 씨도 잘못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내가 왜 먼저 연락해야 해? 이런 이상한 자존심 때문에 기회를 놓쳤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SNS로 쉽게 연락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나이 또래는 그런 게 익숙하지 않아요. 카카오톡도 아이들이 가르쳐줘서 겨우 쓰는 수준이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영철 씨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올까? 참 서글픈 생각이었지만 현실이더라고요. 회사 동료들? 퇴직하고 나니까 연락 안 해요. 동네 사람들? 인사만 하는 사이죠. 그때 영철 씨가 정말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나만 이렇게 외로운 건가? 텔레비전에서는 행복한 노년, 활기찬 시니어 이런 말만 하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거든요.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잠자리에 들고. 며칠 전에는 마트에서 옛날 회사 후배를 만났어요. 반가워서 커피 한잔 하자고 했는데 바빠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서러웠어요. 나도 한때는 바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시간만 많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영철 씨가 깨달은 게 있어요. 친구를 잊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우선순위도 바뀌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받아들이기가 힘들 뿐이죠. 그래서 영철 씨가 결심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기로요. 동네 노인정에도 가보고 취미 활동도 시작해보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나름대로 재미있더라고요.
탁구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같이 배우는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다들 비슷한 처지예요. 자식들은 바쁘고 아내는 먼저 가고 친구들과는 연락이 뜸하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새로운 친구들과는 과거 얘기보다는 현재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어제 뭐 먹었는지, 오늘 날씨가 어떤지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 미영이한테 전화했을 때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잘 지내냐고 물으면 그냥 그렇게 지내라고 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탁구 배우고 있어. 재밌더라. 독서 모임에도 나가고 있고. 나이가 들면서 영철 씨가 깨달은 건 친구의 의미가 바뀐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함께 놀고 같이 꿈을 꾸는 사람이 친구였죠. 하지만 이 나이에는 그냥 안부를 묻는 사람이도 가끔 연락하는 사람도 소중한 친구예요. 민수 생각도 이제는 덜 아파요. 대신 고마워해요. 함께 했던 그 시간들, 웃었던 기억들이 지금도 영철 씨를 위로해 주거든요. 사람은 사라져도 추억은 남는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 중에 영철 씨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이 계실까요? 친구들과 연락이 뜸해지고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요. 그렇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연락해 보세요. 잘 지내?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상대방도 분명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렵다고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나이에 만나는 친구들이 더 진솔할 수도 있어요. 서로 허세 부릴 나이도 아니고 계산적일 필요도 없으니까요. 물론 쉽지 않아요. 영철 씨도 처음엔 어색했고 거절당할까봐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서 한 발짝 나가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친구를 잃기도 하고 새로운 친구를 얻기도 해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뭔 친구냐 이런 생각 말고요. 영철 씨는 요즘 탁구장 친구들과 가끔 소주 한 잔도 해요. 집에서 혼자 마시던 그 쓸쓸한 술과는 전혀 달라요. 함께 마시는 술은 정말 달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미영이와의 관계도 더 깊어졌어요. 이제는 한 달에 2번씩 통화해요.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걱정도 나누고 오래된 친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요. 며칠 전에는 정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캐나다에서요. 형, 내년에 한국 들어가는데 만나자 하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시간과 거리가 우정을 끊을 수는 없나 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연락하고 싶은 친구가 있지 않나요? 오랫동안 안부를 묻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나요? 용기를 내서 연락해 보세요. 잘 지내? 이 한마디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건 완벽한 친구란 없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친구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랬죠. 항상 연락하고 항상 만나고 항상 내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가끔 연락하는 것도 좋고 1년에 한 번 만나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안부를 궁금해하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영철 씨의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65세에 새롭게 깨달은 우정의 의미, 잃어버린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 이 모든 게 인생의 한 부분이에요. 외로움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오래된 친구와의 재연결,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주변의 누군가에게 안부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도 있거든요.